혼자 추는 탱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을 넘긴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 제안을 사양한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그런데 박홍근 원내대표 시절에도 비슷한 상황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광온 원내대표가 영수회담을 거절한 배경.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 시절부터 나와 함께 윤 대통령을 만나자고 박홍근 당시 원내대표에게 계속 여러 번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부적절하다. 지금 박광온 원내대표처럼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주호영, 이진복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제안이 계속 있었지만 이 대표부터 만나거나 나와 이 대표를 동시에 만나달라. 이렇게 다시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거절한 배경엔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일각에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전영기 의원님. 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민주당 내부를 갈라치게 하려고 이간질시키려고 계속 이렇게 원내대표부터 만나자 이렇게 제안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다는데 그렇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반대해 왔던 겁니까? 그런 의도도 있다고 보고 있죠. 그리고 사실 당에는 어떻게 보면 서열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당 대표고요. 두 번째가 원내대표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최고위원순으로 넘어가는데 첫 번째인 서열 1위인 당 대표를 만나지 않고 원내대표를 만나고자 하는 거는 당연히 갈라치기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석이 나왔던 건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래 나는 괜찮으니까 우리 그 박광온 원내대표를 만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이 책임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활동을 하신 걸 보면 그냥 이재명이 싫다라는 것 같아요. 난 이재명 못 만나겠다. 내가 왜 이재명을 만나야 되냐. 이재명 같은 사람 만나기 싫으니까 우리는 영수회담 이런 거 절대 반응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편가르기식의 정치가 나오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정치가 실종됐고 네 편 아니면 내 편이라는 결과물만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의도가 지금 여기에서도 나올 수 있는데 나는 이재명은 못 만나겠으니까 박광온 원내대표라도 만날 수 있게끔 정무수석한테 지시를 하신 거죠. 그러니 저렇게 정무석이 나오셔가지고 박광온 원내대표를 만나자고 한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갈라치기 의도가 있다라고 보고요. 대통령이 얼마나 네 편 내 편 가르기를 좋아하시는지 그 속내도 좀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대표가 싫다 이랬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대표와의 만남을 거부하는 윤 대통령 살짝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속내가 조금은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하고 맞대고 얼굴 보고 서로 좀 논쟁도 주고받고 피할 필요가 없지 않냐. 하게 될 때 비리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확정적 범죄라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것인데 대장동과 백현동의 진상부터 밝히고 음습한 조직폭력배 이야기, 잔인한 범죄 이야기 그런 것을 먼저 다 밝히십시오. 제가 이런 사람하고 국민 여러분 보는 데서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가짠습니다. 자, 저런 얘기도 했었군요. 대선 좀 지나서 그런지 또 까먹었네요. 자, 이렇게 스튜디오 저희 5명 중에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많이 보고 또 최근까지도 봤었던 이 김병민 최고위원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진짜 이재명 대표를 싫어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피의자인 신분이기 때문에 만나기가 부적절해서 그런 건지 옆에서 보시기엔 어땠습니까? 아무튼 아까 저 장면을 보니까 새롭네요. 대통령 선거 때 아마 경북도당 선대위 발대식에서 있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고요. 워낙이나 네거티브 선거가 강하게 있었던 때고 온갖 일들을 끄집어서 당시 윤석열 후보를 공격했기 때문에 대장동의 한복판에 놓여져 있는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들이 섞였을 때니까 네. 저 내용들은 그런 측면에서 나왔던 선거의 과정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말씀 주신 질문의 취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감정이 남아서 이재명 대표를 안 만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민주당의 의견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죠. 일단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각종 사법 리스크에 놓여져 있는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따로 이재명 대표와 둘이 만나는 일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여부들은 이미 많은 국민들이 의견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그럼 민주당에서 과거 문재인 대통령 시절 영수회담이라는 걸 존재한 적이 있는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당시에도 영수회담이라는 건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야 5당 대표 간의
대통령실 회동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당과 대통령이 함께 만나서 뭔가 협의체를 가동하는 모습들은 있었습니다만은 제2의 야당의 대표랑 따로 만나서 모든 것들을 논의하는 시기를 갖진 않았죠. 이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로 제왕적 대통령제 또 제왕적인 총재 시절에 나름의 정치 문화가 있을 때는 대통령과 야당의 당수가 만나서 둘이 조용한 과정에 모든 것들을 논의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정되게 되면 당은 내려가서 제왕적 총재의 의견 아래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게 되죠.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왜 원내대표를 통해서 대통령과 문제를 풀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하니 160구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사실상 일방적인 처리로 검수한박 법안부터 많은 일들을 일사처리 처리 통과시킵니다. 여당과 협의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법안 처리하면 대통령이 갖고 있는 힘은 거부권을 통해서 이 내용을 막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도돌이표처럼 반복되게 되면 여기에 대한 피해는 또 국민께 돌아갈 수밖에 없으니 실질적인 원내에서 법안을 처리할 힘을 갖고 있는 여야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함께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했던 것이고 한 가지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갈라치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갈라치기가 나온 게 이른바 비명계인 박강원 원내대표가 나오니까 이제 박강원 원내대표를 만나겠다는 것 아니냐가 민주당 주장이잖아요. 근데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의 얘기를 통해 드러났듯이 이미 박홍근 원내대표 시절에도 그 같은 제안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갈라치기라고 표현하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야 간에 논쟁이 많지 않습니까? 당연히 생각이 다른 것이 있고 분명히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 구조는 사실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토론이 어느 정도 생산성만을 담보되지 서로의 입장 차를 좁히는 데는 역할을 크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대화가 없고 정치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영수회담이라는 것을 통해서 대통령과 그다음에 야당의 대표가 만나서 이런 정치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대화가 없기 때문에 위에서 지도력을 정확하게 펼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밑에서만 협치를 하려고 하고 풀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가 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서로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겁니다. 만약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뭐 간호법이라든지 뭐 양국관리법 다양한 법들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영수회담을 통해서 양 지도자가 어느 정도 정치력을 발휘해서 풀었다면 이렇게 정치가 극단으로 갔겠냐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께서 조금만 더 대승적으로 그래 뭐 야당의 대표 이재명 대표라도 나 만나보겠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력으로 한번 풀어보겠다. 라고 하셨으면 이렇게 극단까지는 저는 치닫지 않았을 거라고 본 겁니다.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이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민주당이 소수 여당인 아직 이제 여당에 대해 준비가 돼 있는 국민의힘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검수한박법을 한 일주일 정도 안에 뚝딱 처리해서 통과시켰던 게 민주당의 전례가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했던 많은 일들에 대한 일들 과연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다고 그런 일들 없던 거로 하면서 협치를 하겠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좀 숙고하고 어떤 부분부터 꼬였던 것인지도 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박광원 원내대표와 먼저 만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저희가 그 화면 준비해봤습니다. 보시죠. 정치를 다시 복원해야 합니다. 상대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대화하고 협치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여러 사정으로 어렵다면 원내대표와 만나는 것도 저는 개념치 않겠습니다. 괴념치 않겠다라는 게 그렇게 뭐 마음속으로 신경 쓰지 않겠다 뭐 이런 의미겠죠. 좀 구어온 것 같은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요.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박광원 원내대표 당신이 먼저 만나라 이렇게 가르마를 타줘야 한다 이런 발언들 당내외의 어떤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진짜 속내는 어떨까요? 좀 궁금한데요. 글쎄 이제 그게 문제죠. 내가 개념치 않는다고 하니까 진짜 개념치 않은 줄 아느냐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할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재명 리스크 중에 하나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만든 부분이고 과연 저 말을 신뢰할 수 있나? 또 다른 각도에서는 대통령께서 좀 실기하셨어요. 어쨌든 정말 이재명 대표를 만나기 싫으면 차라리 제일 먼저 만났어야 돼요. 아, 오히려 먼저 당일날 만나버리면 계속 이 이야기를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걸 못 만났기 때문에 계속 야당으로부터 만나달라 왜 거절하냐는 얘기를 듣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세 번째는 재밌는 부분은
우리 정말 야당의 입장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의 어떤 지위와 박광 원내대표의 연령과 지위가 다르다는 측면이에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재명 그 대표를 제끼고 만날 수 있는 그 내부의 계수 속에서 아무리 원내대표라도 그럴 수 있는 역량과 힘은 없습니다. 그런 위치가 아니었군요. 예. 근데 지금 박광 원내대표는 연령도 더 높고 실제적으로 힘도 사실 더 가질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매일 법원에 출석하고 그렇다면 당 전체가 두 쌍두마차에서 박광 원내대표의 힘이 더 세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당내 갈등으로 가느냐 아니냐의 측면에서 첫 번째는 박광 원내대표가 아주 잘 처신하신 거예요. 근데 이 다음 차원에서는 박광 원내대표가 당내 분위기에 따라서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저도 빨리 만났어야 된다는 거 동의하는 게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아까 대선 때 우리가 CG로 봤지만 굉장히 좀 심하게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승자 여유를 좀 가졌어야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병민 최고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하면서 법안을 빨리 취임 전에 통과를 시켰고 이런 모습들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난다고 해서 풀어지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여유가 없다라는 걸로 읽힐 수도 있거든요. 승자의 여유가 결국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게끔 우리가 정치력을 발휘해서 좀 더 풀어나가보자라고 오히려 대통령께서 먼저 제안하셨으면 아닙니다. 대통령 하시는 거 우리 무조건 반대할 거고 우리 민주당은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대통령을 준비했던 야당의 지도자입니다. 그것을 당신들은 그렇게 할 것이야. 민주당은 어차피 말 안 통할 것이야 라고 접근해서 만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승자의 여유도 없는 거고 지도자로서의 여유도 저는 부족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이런 비판을 받고 계신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의 접근에 대해서 한 가지 꼭 얘기하고 싶은 게요.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모든 것들이 다 풀립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정리해서 다 풀었으니까 국민의힘 하세요라고 하면 국민의힘이 대통령 얘기 들어갖고 다 정리하는 가명정당입니까? 이거 민주당이 맨날 비판하는 요소가 그런 것 아닙니까?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있는 것이고 아무리 제1야당이 절대 의석을 갖고 있더라도 일방적인 강행 처리하지 말자고 만들어낸 게 국회 선진화법입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이라는 절차와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다 무력화시키면서 검수완박 법안, 그 전으로 가면 임대차 3법, 최근에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에 이르기까지 소수 여당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해버립니다. 소수 여당과 국회 내에서 협의하지 않고 대통령 만나서 뭘 풀겠다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충분한 협치에 대한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또 때로는 대통령과 만나서 여야 간의 고민들을 같이 함께 나누고 하는 게 정치 기본과 그 본질을 지켜나가는 일일 텐데 이런 일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대통령만 만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정치적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실질적으로 풀어내기 위한 여야 간의 원내대표와 대통령 간의 만남이 의미 있는 일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까지 저도 그렇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야당과 협치할 생각이 전혀 없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원내대표 됐건 이재명 대표가 됐건 만난다는 제의를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잖아요. 근데 박홍근 전 원내대표 시절에 계속 만나자고 몇 번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재명 대표 같이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는 걸 보면 일단 협치에 대한 손을 내밀었다고 볼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노를 한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지난 박홍근 전 원내대표는 굉장히 너무 이재명 대표에 기울어진 그런 원내대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너무 호위무사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너무 대치 정국이 좀 심해졌고요. 사실 그 당시에도 만약에 이재명 대표 대선경 견지에서 지금 협치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원내대표 당시부터 먼저 만나고 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물꼬리 틀 수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 야당 원내대표 먼저 만나는 거 괴념치 않다. 이건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도 괜찮고 안 만나도 괜찮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나는 좀 싫다는 의미예요. 괴념치를 않는다는 것은. 그럼 원내대표 불러서 얘기해야죠. 만나라. 그래서 협치에 물꼬를 트자. 지금 아까 인터뷰에서도 전혀 민생이랄지 이런 것들이 지금 도외시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가 적극적으로 더군다나 이제 큰 정치할 사람이라고 하면 원내대표 만나서 민생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또 이번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법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대립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튼 이해를 구하고 와라. 이렇게 물꼬를 틀면 그다음에 또 이재명 대표도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본인의 입장에서는 나를 무시해.
나름 그렇게 해서 저 뭐지 박홍근 너 만나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해 왔다. 이제 와서 이제 개념치 않다고 하니까 이거 박건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라는 말이 참 이게 해석하기가 진짜 이게 정말 쿨하게 괜찮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조금 꽁해 있는데 그냥 괜찮다고 하는 건지 이거를 좀 해석할 수가 어떨지가 궁금합니다. 박광원 원내대표의 이 반응이 제일 궁금하겠죠. 지금 보겠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숙고한 후에 입장을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대통령실에서 이 고위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서는 안 만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숙고하겠다는 입장. 응할지 안 응할지도 궁금한데 김형주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면 네. 지금 개념치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만났어요. 박광원 원내대표가 이렇게 만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뭔가 대표를 패싱하는 이런 것에 대한 당내 지적이 나올 수도 있고 뭔가 이게 친명계를 손절하려는 건 아니냐 원내대표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광원 원내대표 어떻게 할까요? 우선 뭐 지금 이제 먼저 박홍근 원내대표가 안 만난다고 얘기한 것은 패싱을 하지 않은 거죠. 우선은 그 다음 부분은. 근데 문제는 박홍근 원내대표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오히려 박홍근 원내대표를 만날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 편했을 거예요. 같은 그 그룹 안에서 만나는 건데 지금 현재 상황이 달라진 것은 주도권 싸움에서 주도권이 아예 박관으로 넘어간다는 위기의식을 이재명 대표가 가질 수 있다. 그게 굉장히 미묘한 차이예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만나는 거하고 박광원 원내대표가 만나는 차이. 네. 박홍근 원내대표가 만나도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는 박광원 원내대표가 만나면 이제 언론에서 당장 주도권이 박광원한테 넘어오고 지금 현재 당내에서도 그런 미묘한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더 점정하고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속시원하는 워딩을 하기보다는 개념치 않는다는 아주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또 개딸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왜 박홍근이 만나냐 아니 박광원이 만나냐는 반대 여론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박광원 원내대표가 숙고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 당내 갈등을 유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날 수 있는지를 주변 사람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아닌가.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재명 체제에서 박광원 체제의 무게중심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박홍근 의원한테 전화 받으실 것 같으세요? 아니 뭐 전화 받아도 되지만 네. 그건 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말하자면 앵커가 모르는 소위 말하는 뭐 586 그룹으로부터의 전체적인 당내에서의 포지션이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원내대표 혹은 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를 하더라도 포지션은 또 개별적으로는 다를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근데 옆에서 본 이 이재명 대표의 개념치 말라는 이 발언 이재명 대표의 스타일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의미인지 좀 해석이 되십니까? 저는 이 개념치 않았다라는 발언이 굉장히 깊은 고민에서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양 지도자가 만나는 것이 맞죠. 그것이 당 서열 순위에도 맞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어느 정도 협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나를 이렇게 패싱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정말로 날 싫어하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나를 진짜 안 보려고 하는구나라고 느꼈고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저렇게 대통령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보려고 하지 않으면 사실 앞으로의 정치에는 더 어두운 갈등 속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우리가 처리해야 될 민생 법안이라든지 정말 지금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 협치가 간곡히 필요한데 굳이 나를 만나기가 그렇게 싫으면 나 대신에 원내대표인 박광원 대표라도 좀 만나서 정말 민생, 협치 이런 거 한번 보여줄 수 있으면 그렇게라도 해라라는 고민 깊은, 고민 섞인 대답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민주당에선 이 대표를 만나주지 않는 윤 대통령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협치는 맞상대화하는 것인데 제1야당의 당대표를 배제한 협치는 혼자 추는 탱고와 같습니다. 미국 의회 연설에 쏟았던 정성의 10분의 1만이라도 대한민국 제1야당에 보내주길 바랍니다. 국정의 파트너는 대한민국 국회 제1당 더불어민주당입니다. 혼자 추는 탱고는 어떻게 추는 탱고일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혼자 추는 탱고는 국회 300석 의석이 있는데 169석 의석이 힘만 갖고 마음대로 법안 처리 다 하는 게 혼자 추는 탱고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비판하게 되는 게 과연 어느 정도로 국민께 설득력이 있을지 다시 한번 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정말 의석도 없고 야당으로서 본인이 외치지만 아무것도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힘에 부치는 정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공룡 야당이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협치를 하기 위해서 여당과 야당 또 정부와 함께하는 국정 운영의 파트너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떠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70주년 동맹을 기념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의 의원님께도 함께 가자고 손을 내밀었지만 민주당에서는 그런 협치의 손을 안 잡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많은 책임을 그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다 떠넘기지 말고 함께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어떻게 손을 맞잡을지에 대한 고민은 민주당과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 모두에게 함께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